청소부 따위가 통역을 한다고? 좋아 사실이면 월급을 3배 올려주지. 이 통역 뭔가 이상합니다. 복도를 청소하던 강은혜가 회의실 밖에서 중얼거렸다. 2025년 6월 3일 오전 9시 50분 서울 테헤란로 맥스웰 테크놀로지스 30층. 10분 후 화상회의인데 통역사가 확진이라고? 제임스 하워드 CEO의 절규가 복도까지 들렸다. 중동 아부다비 투자청과의 5조 원 계약. 아랍어 통역사의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진. 남은 시간 단 10분. 회의실 스피커에서 시험 통화가 울렸다. 빠른 아랍어가 쏟아졌다. 계약 조건 재검토. 문화적 신뢰. 오늘 최종 결정. 은혜의 손이 멈췄다. 모든 단어가 이해됐다. 이 회사가 무너지면 한국 내 2만 명 해고, 협력업체 포함 10만 명 실직. 삼성과 SK의 핵심 협력사 붕괴. 누가 알아봐 좀 아는 사람 없나? 3년간 투명인간처럼 살아온 청소부 강은혜. 서울대 국제대학원 출신, 8개 언어구사. 어머니 치료비를 위해 숨겨온 재능.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선택해야 한다. 숨을 것인가, 드러낼 것인가.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는 동안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년 전, 엄마, 나 최우등 졸업이야. 강은혜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총장상을 받은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정말? 우리 딸. 엄마가 졸업식 못 가서 미안하구나. 요즘 다리에 힘이 없어서. 괜찮아. 나 다음 주에 외교부 면접이래. 하지만 그날 밤 은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쓰러져 있었다. 삼성서울병원 진료실. 희귀 난치성 근육병입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다. 치료비가 월 800만 원, 신약까지 쓰시려면 연간 2억 정도. 은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 교직연금은 월 240만 원. 턱없이 부족했다. 그해 5월. 은혜야, 외교부 합격했다며? 왜 안 가? 친구 수진이 물었다. 가족 사정이 생겨서. 편의점, 학원 강사, 대리운전. 하루 18시간을 일해도 치료비엔 부족했다. 그러던 중 신문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맥스웰 테크놀로지스 야간 청소원 시급 1만 5천 원. 오전 2시에서 10시까지. 8시간이면 월 280만 원. 혼자 일하니까 이어폰 끼고 통역 알바를 할 수 있어. 온라인 통역 플랫폼에서 시간당 5만 원을 더 벌 수 있었다. 청소하며 통역하면 월 500만 원.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다. 첫 출근 날 신입이군요. 강은혜 씨? 청소팀장 박철수가 물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서울대 나왔다는데 여기서 일하는 이유가? 가족 사정이요.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15층부터 25층, 당신 구역입니다. 혼자 일하니까 편할 거예요. 새벽 4시, 20층 복도. 은혜는 이어폰을 꼈다. 중국어, 한국어 통역 요청 있습니다. 수락합니다. 걸레질을 하며 비즈니스 미팅을 통역했다. 아무도 몰랐다. 청소부가 통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복도 끝에서 제임스 하워드 CEO가 나타났다. 새 청소원이군. 은혜가 이어폰을 빼고 고개를 숙였다. Good morning, sir. 제임스는 그녀의 완벽한 발음에 잠깐 눈썹을 치켜 올렸다가 무관심하게 지나갔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낮엔 과외, 밤엔 이어폰으로 통역. 월 500만 원으로 어머니를 치료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청소부가 8개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을 2025년 6월 3일 오전 9시 50분 30층. 제임스? 김 박사가 코로나 확진이래. 베네딕트 블레이크 부사장이 회의실에 뛰어들었다. 임원 5명의 얼굴이 창백했다. 10분 후 화상회의인데? 제임스가 소리쳤다. 다른 통역사는? 최소 3시간은 걸립니다. 3시간? 제임스의 주먹이 책상을 쳤다. 그럼 5조 원은 끝이야. 재무이사 한스 밀러가 차갑게 말했다. 본사는 한국 철수를 검토할 겁니다. 복도에서 은혜가 카트를 밀며 지나갔다. 회의실 스피커에서 시험 통화음이 울렸다. السلام عليكم. 아랍어. 알 나의안 총재의 목소리가 빠르게 쏟아졌다. 계약 조건 재검토. 문화적 신뢰. 오늘 중 최종 결정. 모든 단어가 이해됐다. 회의실 안에서 제임스가 절규했다. 누가 아랍어 할 줄 아는 사람 없어? 주변에 아는 사람이라도 당장 데려올 수 있으면 연봉 3배 올려주겠어. 비서 김미영이 전화기를 들었다. 지금 연락하고 있는데. 빨리. 5분밖에 안 남았어. 은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연봉 3배. 월 840만 원? 순간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은혜야, 신약은 너무 비싸. 기존 치료로. 아니야, 엄마, 신약 써야 돼. 연봉 3배면 신약을 당장. 엄마를 살릴 수 있어. 젠장, 아무도 없냐고. 제임스의 목소리. 은혜는 복도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3년간 숨겨왔던 자신. 투명인간처럼 살아온 시간.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다. 은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청소 카트를 복도 한쪽으로 힘껏 밀어버렸다. 카트가 덜컹거리며 벽에 부딪혔다. 은혜는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걸음이 빨라졌다. 문을 열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제임스가 짜증스럽게 물었다. 청소부, 지금 회의 중. 저요. 은혜의 목소리가 울렸다. 뭐? 아랍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베네딕트가 눈을 크게 떴다. 정말? 네. 아랍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모두 가능합니다. 제임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청소부가 8개 언어를 서울대 국제대학원 졸업했습니다. 은혜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 시작하시죠. 2분 남았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화면에 알 나의안 총재가 등장했다. 흰 전통 복장의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했다. 은혜가 먼저 인사했다. Assalamu alaikum, Your Excellency.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영광입니다. 총재의 눈빛이 변했다. وعليكم السلام. 오, 아랍어를 하시는군요. 격식까지 갖춰서 인사 중입니다. 은혜가 간단히 통역했다. 총재가 빠른 아랍어로 쏟아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지난 3개월 협상이 불만족스러웠어요. 계약서 17조항 기술 이전 조건이 모호합니다. 우리는 단순 투자가 아니라 중동 전역의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네 회사는 우리를 고객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은혜가 제임스에게 통역했다. 단순 번역이 아니었다. 총재님, 핵심 우려는 가격이 아닙니다. 장기 파트너십입니다. 아랍 문화에서 비즈니스는 가문 간 신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중동을 시장이 아닌 동반자로 보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제임스의 눈이 커졌다. 그렇다면 은혜가 다시 총재에게 아랍어로 말했다. 총재님, 제임스 CEO께서 말씀드립니다. 맥스웰은 중동을 향후 50년 함께할 전략적 동반자로 생각합니다.
정말입니까? 은혜가 제임스를 보며 속삭였다. 은혜가 총재에게 말했다. CEO께서 공식 약속드립니다. 2026년까지 두바이에 중동 전담 R&D 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투자액 3억 달러, 현지 엔지니어 500명 고용입니다. 총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의를 보이죠. 5조 원 계약 진행합시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모든 중동 협상은 이 통역사분과 하고 싶습니다. 성함이 강은혜입니다. 강은혜 씨, 당신은 문화의 달이군요. 다음 주 두바이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1시간 후 회의가 끝났다. 화면이 꺼지자 회의실이 폭발했다. 5조를 살렸어. 베네딕트가 소리쳤다. 박수가 터졌다. 한스만 굳은 표정으로 은혜를 바라봤다. 제임스는 멍하니 은혜를 쳐다봤다. 당신, 대체 누구야? 3년간 여기서 청소했습니다. 은혜가 차분히 말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졸업했고 8개 언어를 합니다. 서울대? 임원들이 되물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요. 긴 침묵이 흘렀다. 제임스가 입을 열었다. 약속은 약속이지. 연봉 300. 그가 인사팀장을 받다. 그리고 오늘부터 국제전략팀 소속으로 발령해. 얼마 뒤? 강은혜 대리님 축하드려요. 비서 김미영이 명함을 건넸다. 맥스웰 테크놀로지스 국제전략팀 대리 강은혜. 월급 명세서 560만 원에서 상여금 플러스 알파. 그날 저녁 병원. 엄마, 이제 최고급 신약 써. 은혜가 어머니 손을 잡았다. 은혜야. 정말? 박선미가 눈물을 닦았다. 응. 당장 시작할 수 있어. 같은 시각 제임스 CEO 집무실. 그 일이 운인지 실력인지 어떻게 알아? 제대로 테스트해봐야 해. 제임스는 은혜를 불렀다. 강대리. 72시간 안에 일본, 중국, 독일, 러시아 4개국 반도체 시장 분석 보고서, 각국 정부 정책, 경쟁사 분석, 우리 진출 전략까지. 은혜가 두꺼운 파일을 들여다봤다. 각국 언어 원문 자료들. 혼자서요? 8개 언어 한다며? 제임스의 미소가 차가웠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겠습니다. 첫날 밤 일본 경제산업성 보고서 200페이지를 새벽 4시까지 분석했다. 둘째 날 중국 공산당 5개년 계획을 중국어로 독해했다. 점심도 거르고 타이핑만 했다. 셋째 날 새벽 1개였다. 독일 문서를 보다 눈이 감겼다. 안 돼. 엄마. 커피를 들이켰다. 러시아 문서까지 마무리했다. 72시간 후 은혜가 회의실에 들어섰다. 눈은 충혈되고 얼굴은 창백했다. 보고서입니다. 85페이지 문서를 제출했다. 제임스가 펼쳐봤다. 표정이 변했다. 일본 특허청 내부 문서는 어떻게? 일본어 가능하니까 직접 찾았습니다. 한스가 끼어들었다. 러시아 부분은 추측 아닙니까? 아닙니다. 은혜가 러시아어 원문을 띄웠다. 푸틴 대통령 지난달 연설문입니다. 직접 번역했습니다. 베네딕트가 감탄했다. 이 독일 부분, 우리 본사도 모르는 정보야. 독일 연방경제부 원문입니다. 제임스가 보고서를 덮었다. 믿을 수 없군. 72시간 만에. 본사 전략팀보다 낫잖아. 한스가 냉소했다. 운이겠죠. 운? 베네딕트가 반박했다. 이게 운으로 되나?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한다. 강대리. 그가 인사팀장을 봤다. 차장으로 특진이야. 회의 후 베네딕트가 은혜에게 말했다.
30년간 이 업계에 있었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야. 한국인의 근면함과 재능이 결합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은혜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 자부심이 차올랐다. 나도 할 수 있었어. 그 뒤로도 은혜는 중국, 일본 대형 계약을 연달아 성사시켰다.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이상한데. 은혜가 중국 계약서를 들여다봤다. 5억 위안 하나 약 1천억 원 계약인데 3천만 위안이 컨설팅 비용으로 빠져나갔다. 수취인은 상하이 글로벌 컨설팅. 검색해도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다. 독일 계약서도 마찬가지. 미넨 소재 테크 어드바이저리라는 유령 회사. 각 계약마다 다른 언어로 된 유령 회사들. 은혜는 엑셀 시트를 만들어 모든 계약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담당 직원들은 각자 한 개 언어만 알아서 전체 그림을 못 봤다. 하지만 자신은 달랐다. 그때 문이 열렸다. 아직도 이래요? 베네딕트 부사장이었다. 네, 계약서 검토 중인데. 부사장님 혹시? 베네딕트가 손가락을 입술에 댔다. 쉿, 밖에서 얘기하죠. 회사 밖 커피숍, 눈치챘군요. 베네딕트가 커피를 마셨다.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지난 3년간 12억 달러가 증발했어요. 하나 1조 6천억 원. 은혜가 숨을 삼켰다. 각국 언어로 분산된 구조예요. 독일어 계약의 러시아어 주석, 중국어 송금 지시, 아랍어 이메일. 아무도 전체를 이해 못했죠. 하지만 저는 당신은 8개 언어를 해요. 당신만이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어요. 베네딕트가 USB를 건넸다. 3년간 모은 의심 거래들입니다. 번역할 사람이 없었어요. 외부 통역사를 쓰면 범인이 눈치챌 테고. 범인이 누군데요? 베네딕트가 속삭였다. 추측이지만 한스 밀러. 재무이사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모든 흔적이. 은혜가 USB를 받았다. 왜 저한테? 당신은 외부인이에요. 한스의 네트워크에 없죠. 그리고 베네딕트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강 차장, 이 회사가 무너지면 2만 명이, 아니, 더 많아요. 협력업체까지 10만 명. 한국 경제에 미칠 타격은. 맥스웰은 삼성, SK 핵심 협력사예요. 은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본사에서도 한국팀 능력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죠.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은혜의 집. USB 파일을 열었다. 수백 개 문서가 쏟아졌다. 독일어 계약서, 러시아어 이메일, 중국어 송금 지시서, 아랍어 은행 서신. 퍼즐처럼 흩어져 있네. 하나하나 번역하고 정리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모든 거래의 최종 수취인은 스위스 은행 한 계좌. 계좌명에 한스 뮬러. 한스? 정말 당신이었어. 은혜는 매일 밤 증거를 모았다. 독일어로 된 스위스 은행 서신을 발견했다. Sehr geehrter Herr Müller, Ihr Konto CH76638. 12억 달러. 개인 계좌에 12억이라고?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다. 한스가 조작이다라고 주장하면 끝이었다. 베네딕트 부사장 집무실. 함정을 파야 해요. 은혜가 제안했다. 함정? 가짜 계약을 만드는 겁니다. 8개 언어로요. 베네딕트가 감탄했다. 역시. 이틀 후 은혜와 베네딕트는 가짜 러시아 계약을 만들었다. 5억 달러 규모의 허위 딜. 각 언어 버전을 다른 직원들에게만 보이게 하죠. 은혜가 설명했다. 한스한테는 러시아어 버전을. 그가 물면 꼬리를 잡는 거죠. 일주일 후 미끼가 작동했다.
은혜가 한스 사무실 근처를 지나갔다. 한스가 전화 중이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야, 이번 러시아 건으로 5천만 달러는 빼낼 수 있어. 독일어였다. 은혜는 휴대폰 녹음을 켰다. 한국 놈들은 독일어를 모르니까 안전해. 다음 주 스위스로 송금 준비해. 결정적 증거였다. 다음 날 베네딕트 집무실 녹음했습니다. 은혜가 파일을 재생했다. 베네딕트의 얼굴이 굳었다. 이제 본사에 보고할 때야. 베네딕트가 단호했다. 당신이 8개 언어로 모든 증거를 정리했잖아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일주일 후 뉴욕 본사 CEO 마이클 스트라우스가 전용기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웨스틴 조선호텔 비밀 회동 보고서입니다. 은혜가 200페이지 문서를 건넸다. 마이클이 펼쳐봤다. 독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 모든 증거가 한국어와 영어로 완벽히 번역되어 있었다. 놀랍군요. 이 정도 분석력이라니. 마이클이 감탄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감사하죠. 마이클이 은혜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회사가 무너졌을 겁니다. 그리고 마이클이 잠시 멈췄다. 솔직히 본사에서는 한국 지사를 과소평가했어요. 당신을 보니 확신이 드네요. 한국이 우리의 진짜 미래라는 것을. 은혜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내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준비하세요, 강 차장. 은혜는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봤다. 우리가 해낸 거야. 6월 28일 30층 대회의실. 본사이사 5명, 한국 주요 주주대표 3명, 제임스, 베네딕트, 한스가 착석했다. 은혜도 특별 증인석에 앉았다. 마이클이 선언했다. 한스 밀러 재무이사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한 긴급 이사회를 시작합니다. 한스가 웃었다.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뭘? 강은혜 차장, 발표 시작해요. 은혜가 일어섰다. 프로젝터 화면이 켜졌다. 한스 밀러 이사가 지난 3년간 12억 달러를 횡령했습니다. 증거는? 한스가 비웃었다. 첫 번째 화면. 스위스 은행 계좌. 추리히 은행 독일어 서신입니다. 은혜가 원문과 번역을 나란히 보여줬다. 계좌명에 한스 뮬러, 잔액 12억 달러. 한스의 미소가 굳었다. 조작입니다. 누가 내 개인 정보를. 조작이 아닙니다. 은혜가 두 번째 화면을 띄웠다. 당신이 직접 보낸 독일어 이메일 183통입니다. 화면에 독일어 이메일이 나타났다. Bitte überweisen Sie 50 Millionen. 5천만 달러를 송금해 주세요. 은혜가 완벽한 독일어 발음으로 읽었다. 한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러시아어 거래 92건, 중국어 계약서 47건, 아랍어 송금 지시서 31건, 모두 번역했습니다. 화면이 빠르게 넘어갔다. 잠깐. 한스가 소리쳤다. 이 많은 언어를 누가 다 번역할 수 있어? 저요. 은혜가 차분히 대답했다. 8개 언어를 하니까요. 한스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입니다. 은혜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야, 이번 러시아 건으로 5천만 달러는 빼낼 수 있어. 한국 놈들은 독일어를 모르니까. 한스의 목소리였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한스가 은혜를 노려봤다. 네, 다 들었습니다. 은혜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지난주 가짜 러시아 계약도 당신이 물었죠. 존재하지도 않는 딜인데 벌써 스위스 은행에 송금 준비 통지를 했습니다. 한스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마이클이 선고했다. 한스 밀러 즉시 해임되며 검찰에 고발됩니다. 그리고 강은혜 차장. 모든 시선이 은혜에게 향했다.
6개월 후 아시아 태평양 부사장 후보로 지명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마이클이 덧붙였다. 오늘 일로 배웠습니다. 진짜 인재는 이력서가 아닌 현장에 있다는 것을. 제임스는 복잡한 표정으로 은혜를 바라봤다. 3년간 청소부로 무시했던 그 여성이 회사를 구했다. 베네딕트가 은혜에게 속삭였다. 당신이 증명했어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은혜는 고개를 숙였다. 가슴속엔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6개월 후 강은의 아시아 태평양 부사장 취임식. 서울 본사 대강당에 2,000명의 직원, 수십 개 언론사가 모였다. 청소부에서 부사장으로 마이너스 모든 신문 일면이었다. 연단 위의 은혜. 3년 전 저는 이 건물 15층 복도를 청소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여러분은 저를 보지 못했죠. 저도 제 가능성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앞줄의 어머니를 바라봤다. 박선미는 신약 치료 덕분에 건강을 많이 회복한 상태였다. 눈물을 닦고 있었다. 한 번의 기회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에 또 다른 강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은혜는 새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히든 탤런트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학력이나 경력이 아닌 순수 능력으로 모든 직원을 재평가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프로그램 결과는 놀라웠다. 경비원 이철수는 전직 해군 통신병 출신, 이제 IT 보안팀장이었다. 식당 직원 김영민은 화학공학 석사, 연구개발팀 책임연구원이 됐다. 청소팀장 박철수는 시설관리 이사로 승진했다. 총 23명이 새 부서로 발탁됐다. 1층 로비, 특별 전시 공간. 은혜는 자신이 3년간 입었던 청소복을 액자에 넣어 전시했다. 모든 일에는 존엄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강은혜. 지나가는 직원들이 멈춰서서 묵념했다. CEO 임기를 마친 제임스가 은혜를 불렀다. 미안하네, 강 부사장. 3년간 당신을 못 봤어. 덕분에 배웠습니다. 겸손을요. 당신이 다음 CEO야. 공식 발표는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다. 한스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횡령한 12억 달러는 전액 회수됐다. 그 돈으로 맥스웰은 한국에 AI 연구소를 신설하고 3,000명을 추가 채용했다. 위기를 넘긴 맥스웰은 투자를 확대했고 협력업체들도 함께 성장했다. 10만 명의 일자리가 지켜졌다. 은혜는 개인 재산 50억 원을 출연해 재단을 만들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언어 교육과 취업을 지원합니다. 첫 해 300명이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크리스마스 이브 본사 옥상에서 은혜와 어머니가 함께 강남 야경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3년 전 투명 인간이었던 청소부. 이제는 10만 명의 일자리를 지킨 리더. 강은혜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